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0년 7월 고3 모의고사에 출제된 현대소설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염상섭의 임종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수특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중에 이제 수능 특강 문학 교재를 공부한 학생들은 이 작품을 이미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지문 중에 일부는 수특에 수록된 지문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은 지문 읽을 때 좀 편하게 읽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문제의 선택지가 좀 까다로워서 오답을 한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이 염상섭이라는 작가의 특징 중에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세요. 사실주의 작가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작가입니다. 그 대표적인 공통점을 가진 작가가 운수 좋은 날을 쓴 현진건이라는 작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 사실주의 작가라는 특징은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염상섭의 소설의 특징은 만연체 문체를 쓴다는 겁니다. 이 만연체라는 게 여러분 문장이 아주 긴 문체를 뜻합니다. 이 만연체는 여러분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 염상섭이라는 작가는 아주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대표적인 작품이 3대라든지 아니면 만세전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 소설가 중에서 염상섭, 현진건, 김유정, 최만식이라는 작가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분들의 작품은 언제든지 수능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의 특징은 좀 알아두시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지문을 해설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정확하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문은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원래 소설은 여러분 갈등문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문은 갈등보다는 뭐에? 인물의 심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갈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병자의 내적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살고 싶어하는 내적 갈등. 그래서 그 내적 갈등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병자가 삶에 대한 집착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뭐 정도를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보다는 갈등보다는 인물의 심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 여러분 인물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서술자는 작가죠. 작품 밖에서 인물의 심리를 모두 알고 서술하기 때문에 시야가 넓죠. 이런 특징들은 읽으면서 파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소설이 지문이 길죠. 그럼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큰 산소의 아버지 옆에 내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 넉넉히 되지만은 장래 비용이 터무니없이 많이 드니 결국 이런 세대에 무어 볼 것 있어. 그냥 간략히 화장을 해서 뼈나 갖다 묻어주. 자기가 세상을 떠난 뒤에 아이들의 교육과 취직이며 생활 방도를 의논한 끝에 이런 유언도 남긴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언을 남기는 의도는 뭐냐 이거죠. 어떤 때는 유골을 갈아서 깨끗한 산에 올라가 날려보내도 좋겠다는 지나는 말도 하여 가족들을 놀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유언을 남긴 의도는 뭐 때문이냐면 그러한 유언은 언제나 한 번은 죽을 것이니 이번 기회에 자기의 의사를 한번 말해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언을 한 의도입니다. 이건 아닙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각오를 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나 이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어. 그래, 너희들 나 죽으면 그냥 화장시켜. 이런 의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죽기 전에 그냥 그래, 한 번은 그냥 내 의사를 한번 표시해 두자 라고 해서 이런 유언을 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 말은 결국 병자는 이제 나 죽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난 아직 안 죽어. 나 분명히 살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에 보면 주로 나타난 건 이 병자의 심리입니다. 이 병자의 심리를 뭘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병자가 남긴 유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언의 의도는
자기의 의사 표시를 하여 두자는 것이지 죽음을 앞두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각오는 아니라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의 힘으로 버티어나가거니와 하는 불안은 있어요. 병자한테 이런 불안이 있어요. 이 주사는 여러분 진통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 죽음을 앞둔 분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진통제를 맞는데 진통제의 힘으로 버티어나가거니 하는 불안은 병자한테 있으나 주사를 놓고 나면 그 저리고 수시던 가슴이 훤히 터지고 부축을 하여서라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것을 보면 자기의 원기에 대한 자신이 다시 생기고 능히 회복되리라는 희망도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다 누구의 심리입니까? 병자의 심리입니다. 그렇죠. 병자는 지금 죽겠다는 마음 없습니다. 나 더 살 수 있어. 여기까지 보면 결국 병자의 심리는 생에 대한, 삶에 대한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직도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설은 인물의 심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과거 얘기입니다. 퇴원을 하느니 마느니 하고 한참 부산통에 씨라는 젊은 위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때까지 서둘던 가족들이 뭐를? 퇴원을 서둘던 가족들이 무색하리만큼 병인은 내일이라도 일어날 듯이 명랑한 낯빛으로 그 젊은 위문객과 수작을 말을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됐죠? 가족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지금 퇴원해야 되는데 아니 저분이 왜 저러시지? 그래서 밑에 그동안 이렇게 편찮으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요. 젊은 위문객이 말입니다. 지금 XX재단을 설립 중인데 물론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어쩌면 선생을 부사장으로 추대할 듯 싶더군요. 그야 이사 자리야 하나 안 드리겠습니까마는 공교히 이렇게 누워 계셔서 안 됐습니다. 어서 속히 일어만 나십시오. 씨라는 청년은 아까 이제 위문객이죠. 병인의 길을 돋워주려고 위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이 대사 자체가 위로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내통을 해서 결국 그리하면 자기에게도 좋은 일이 있지 않겠느냐, 없지는 않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갔다가 병원까지 온 겁니다. 그럼 결국 병원을 방문한 의도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거 보면 얘는 진짜 병자를 생각해서 병원을 방문한 건 아니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병자 앞에서 보이는 C의 태도를 보면 이기적이죠. 그런 얘기가 있어. 좀 있으면 일어나야 되겠지만 하여간 그 축들 만나면 잘 부탁해 줘. 아직도 삶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C군이 찾아준 것도 의외지만 아마 나도 이제 운이 튀려는군. 힘써줘. 잘 부탁해. 자기는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에도 똑같습니다. 병인은 젊은 친구의 손을 붙들고 은근한 정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손은 C 청년이죠. 병증세를 케어묻고 병인이 가다가다 헛소리 나는 목소리나 어떨 때 보면 사색이 질린 그 얼굴빛 이모저모를 뜯어보는 눈치더니 처음 달려들던 때하고는 다르게 떠벌리던 기세와는 딴판으로 차츰 기색이 달라지면서 꽁무니를 빼고 수작을 어름어름하고 훌쩍 가버렸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지 않아. 이 사람 더 이상 살아날 가망 없어. 근데 결국은 꽁무니 빼고 도망간 겁니다. 병인은 그래도 몸의 기운이 매우 좋아서 아내들어 내일 P에게 연락을 해서 XX재단의 내용을 알아보고 A에게 가서는 이러이러한 전달을 하고 부탁을 하여 두라는 분별을 하고 누웠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삶에 대한 집착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병자의 생에 대한 집착입니다. 그리고 결국 옹이하고 있던 가족들은 이제 결국 주변에서 그 병자를 바라본 가족들은 이 양반이 오늘 해를 못 넘기리라고 서둘던 양반인가 하는 생각에 멀끔히 병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반갑고 기쁘기도 하며 어떻게 보면 다시 병이 아주 심각하게 깊이 든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의 가족들도 병자의 이런 태도를 보면 야, 이분 살아나시겠다. 다시 회복되겠다. 라는 희망을 갖게 할 정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병자의 모습이. 그래서
퇴원을 재촉하고 장사 지낼 걱정을 끼리끼리 수근수근거린 게 약간은 좀 민망했다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이런 분을 두고 우리가 왜 장례식 얘기를 했지? 뭐 이런 태도가 바로 이거예요. 됐죠? 그러고 나서 시청년이 나간 뒤에 누가 또 왔어요? 의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청년이나 의사들은 여러분들 중요한 인물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병자입니다. 병자. 오늘도 가슴이 메어지고 숨이 막힐 때마다 K 선생을 불러오라고 병자가 이랬겠죠. 출근을 아니했으면 그 K 의사의 집에 전화를 걸라고 하던 K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병자는 그래서 아까 놓은 주사 기운도 아직 남아있어요. 사실 진통제의 기운이. 그래서 급한 지경은 아닙니다. 의사의 얼굴만 봐도 돼요. 근데 결국 병인은 오신 길에 주사를 한 번 더? 이런 말도 한다는 거죠. 이 말의 의도는 뭡니까? 그랬더니 환자는 조금 있으면 또 닥쳐올 고통이 무서워서 이런 말을 한 거고요.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의사를 붙은 김에 아주 미리 주사를 듬뿍 맞고 싶은 심리에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 와드리죠. 이건 의사의 말입니다. 진찰을 대강하여 보는 의사가 주사약을 가지러 나가는 것을 보고 명호가 따라 나가는데, 명호는 여러분 병자의 동생입니다. 병자의 눈에 안 띄게 슬그머니 뒤쫓아갑니다. 모르게. 됐죠? 그럼 결국 오늘 퇴원을 시킬까 하다가 선생님도 안 보이고 해서 그만두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모양인가요? 오늘 내일새로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퇴원하시죠. 의사도 퇴원한다는 말에 의사도 도리어 반가운 기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결국 의사도 C라는 청년하고 똑같이 무슨적인 겁니다. 이기적인 겁니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겁니다. 병자의 아픔, 죽음을 앞둔 고통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잖아요. 알았죠? 시청년도 있고 의사의 모습도 있고 가족들의 심리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의 심리다? 병자의 심리가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런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소설에서는. 여러분 그냥 모든 내용이 다 중요하다가 아니고 읽고 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뭔지를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략 부분의 줄거리는 이렇게 병자가 살고 싶어 했는데 다음날 명호 동생과 함께 태어나고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다 죽어버려요. 됐죠? 허망하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제. 병자가 죽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게 첫 번째 내용이라면 두 번째 내용은 중략 부분 줄거리, 다음 부분이 바로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산자들의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과수댁이라는 아내와 동생 명호의 태도를 보면 결국 너무 현실적이라는 거죠. 발상 전에 과수댁은 옆방에서 불이 났게 보따리를 풀고 무엇을 찾았어요? 명호가 오늘 반나절을 걸려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온 약봉지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한약봉지입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 원래 수능 특강이 있는 지문이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좀 공부한 학생들이면 쉽게 읽었을 겁니다. 결국 명호가 반나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결국 지온 한약봉지 먼저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 한약봉지도 뭘 나타낼까? 이걸 나타내죠. 병자의 삶에 대한 집착을 나타냅니다. 근데 지금은 병자가 죽었으니까 쓸모없는 존재겠죠. 병자는 이틀을 두고 송화를 대면서 졸라서 먹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한약봉지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과수댁은 근데 컵 속에 있는 물종지를 찾아내서 빈소를 가지고 가서 신체 주위에 말끔하게 물을 뿌립니다. 왜? 미리 준비해둔 성수였습니다. 종교적인 행사를 합니다. 발치께서 서서 가만히 바라보던 명호가 그럼 장례는 어떻게 지내시고 제사는 할 겁니까? 왜? 종교적인 행사를 하니까. 원래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사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이제 형수가 과수댁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이렇게 부른 겁니다. 혹시 장례는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제사는 일체 폐하실 겁니까? 종교적인 의식을 하니까. 그랬더니 과수댁은 또 뭐래?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다만 좋은 일이니 그냥 교회 사람들이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형식적인 겁니다. 초상집에서는 우선 3일장이니 5일장이니 하는 의논이 벌어졌습니다. 화장을 하라신 유언도 계셨으니 화장으로 모시면야 3일장이면 넉넉할 겁니다. 라고 명호가 얘기하죠. 그래서 명호는 첫 번째 장례비를 걱정합니다. 이제 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에 이제 작가는
이 병자가 죽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슨적인 현실적 태도를 통해서 참 사람들이 참 비정하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야 우리 형세의 3일장이죠. 뭐 화장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아버님 곁으로 들어가시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과수댁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화장은 아니다. 매장이다. 3일장 하자. 응? 여기에 가서는 아무도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죠. 왜? 죽은 사람의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혹은 이 과수댁도 아마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뒤미쳐 들어갈 테니 어디에? 무덤 속으로. 나중에 죽으면 이제 자기 남편이 묻힌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부터 화장이 싫어서 그럴지도 모른다. 돌아간 이도 아직 먼 앞일이라니 하고 가상적으로 여유를 두고 말할 때는 화장을 입 밖에 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죽은 병자도 먼 얘기니까 그래 뭐 화장도 괜찮아 뭐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도, 알았죠? 당장 닥쳐온 실제 문제가 되고 보니 역시 선산에 묻히고 싶어 하였을 것도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병인의 성격으로 봤을 때 나 죽은 뒤에 수의를 무슨 감으로 해달라는 둥, 관 속에 이것저것 넣어달라는 둥, 유언을 하기도 하고, 병자가 자기 묻힐 자리를 초점을 까지 해놓고선 거기에 꼭 못 묻힐 보아 애를 쓰면서 세상을 떠나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분명히 죽은 병자도 화장보다는 매장을 더 원한 게 아니냐. 오케이? 이 과수댁도 그래서 여러분 화장보다는 자기를 생각해서, 자기도 언젠가 죽으면 지 남편이 화장을 하게 되면 자기도 화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장은 싫어. 그러니까 결국 자기를 위해서 남편이 원래 화장은 안 돼요. 매장합시다. 그리고 남편도 이런 행동을 한 거 보면 매장이 더 좋습니다. 이것도 결국 누구를 위해서다. 결국 과수댁을 위해서예요. 이 과수댁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병자를 걱정하는 게 자기 걱정하는 겁니다. 말이 3일이지 올 해는, 오늘은 이미 해가 다 갔고 내일 하루 남았어요. 3일장이면 여러분 오늘 죽었으니까 내일, 그 다음에 내일 모레 발인해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결국 첫째, 산역이 문제입니다. 산에 가서 할 일이 문제다 라고 또 호상차지도 걱정입니다. 얘도 자기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명호도 장례비 걱정, 과수댁은 자기가 죽었을 때 화장시킬까 봐 걱정, 호상차지는 결국은 3일 남았는데 산에 가서 묘 만들 일을 생각하니까 그거 걱정.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앞부분은 병자의 심리, 뒷부분은 살아남은 사람들의 가족들, 살아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주로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참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현실적이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연구차 버스 한 대 따라야 할 테니까 자동차값만 해도 4만 원이다. 너무 많다. 홍재원 화장장이면 고작 5, 6천 원이면 끝나는데 없는 돈에 차싹 4만 원 예산이 엄청난 돈이다. 됐죠? 당연히 명호는 이런 걱정을 하겠죠. 그리고 밑에 화장이, 매장이 돌아간대 무슨 소용이냐고 젊은 축들은 저희들끼리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별로 여러분 슬퍼하지 않아요. 아니 화장이든 매장이든 죽은 뒤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이런 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진심으로 슬퍼하는 태도는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결국 여러분 죽고 나서 결국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인물의 심리를 나타낸 게 아주 사실적인, 현실적인 심리이기 때문에 염상섭의 소설을 사실주의 작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부탁하는 건 지문이 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냥 모든 지문을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 가장 큰 덩어리를 요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그걸 하나로 묶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의 읽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38번은 미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 과거의 사건, 아까 어제 사건이 있었죠. 시청년이 방문한
상황에 따른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겠다. 누구의 심리? 병자의 심리. 이건 문제될 게 없네요. 답은 1번입니다. 그리고 밑에 서술자가 경험한, 서술자가 누구죠? 이게 작가 아닙니까?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 즉 3인칭 시점이기 때문에 서술자가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의식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아니죠. 병자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틀렸네요. 서술자의 직접 경험은 아니다. 장면 전환 때 서술자 달리하지 않죠. 특정 인물의 내적 고백도 없죠. 인물 간의 회상을 교차시키기 아닙니다. 됐죠? 답은 1번이 답이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소설에서 늘 등장하는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맞힐 때는 시점에 대해서는 이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이 소설의 서술상의 특징, 대화를 많이 쓰고 있는지, 서술을 많이 하고 있는지, 또는 인물의 심리를 많이 표현하고 있는지, 갈등 중심인지 배경 중심인지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39번은 여러분 그냥 이 보기는 여러분 그냥 한 정신의학자의 견해를 제시한 겁니다. 전신의학자 케블로스에 따르면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신의 병세에 짐작하면서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좀 갖고요. 병자가 좀 이렇잖아요. 그 다음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게 된다는 상실감에 우울증과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죠. 이게 병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응은 대체로 일시적이며 점차 자신의 상태를 수용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므로 가족들은 환자의 감정에 공감하고 환자의 요구를 존중하되 환자를 보호하려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는 것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죠. 그죠?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건 일반적으로 이제 정신의학자의 견해를 제시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기억 미음에 대해서 이해해보라는 겁니다. 기억은 병인은 주사약으로 통증만 줄이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면서도 몸을 가누고 일어나 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병자의 기대감. 병인이 아내에게 지시하는 행동은 퇴원한 후에 XX재단의 고위직을 맡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 이게 아니죠. 이게 틀린 겁니다. 없을지도 모른다는 상실감. 이게 잘못된 겁니다. 답은 여러분 2번이 답이죠. 이것도 여러분 뭐라고 봐야 돼요? 병인의 기대감이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것은 병인의 가족들이 장사를 지낼 걱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르게 수근수근거리는 것은 장례 절차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를 미루는 거죠. 누구를 배려해서? 병인을 배려해서. 맞는 말 아닙니까? 그죠? 아니 병인 앞에 있는데 뭘 장례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안 보는 곳에서 서로들 수근거리는 건 병인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니까 병자에 대한 배려가 맞는 겁니다. 명호가 병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며시 의사를 따라 나와서 결국 병인의 병세를 확인하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될 환자의 반응부터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맞죠? 그죠? 결국 명호가 의사 따라와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 건 병자에게 그 본인의 현재 상태를 직접적으로 듣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거 다 병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런 배려가 있으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병자는 현실을 알게 되고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보기가 그 내용 아닙니까? 명호가 병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반나절 걸려서 힘들게 약을 구해온 것은 죽음을 앞둔 환자의 요구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이 가족들의 배려라는 겁니다. 근데 병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나는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됐죠? 답은 2번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상실감이 아니고 뭐라고? 기대감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번하고 41번 여기 이제 오답이 좀 높습니다. 40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건데 병인은 자식들의 교육과 취직을 걱정하여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건 틀렸죠. 그죠? 그래 우리 자식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의 취직을 위해서 내가 꼭 살아나야 돼. 이건 아니죠. 아까 맨 처음에 유언을 남긴 건 뭐 때문이죠? 그냥 그래 나중에 일어날 일이니까 미리 한번 얘기해 두자의 정도의 의도지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아니다. 시군은 병인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 병인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서 방문했다는 의도를 숨기려고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일단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군의 의도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대부분 2번이라고 오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군이 방문한 의도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지
병인의 병세를 살피기 위해서 방문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의도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참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오답을 하게 하는. 그 다음에 가족들은 시군이 다녀간 뒤 병인의 행동을 살핀 후 병세가 호전될 것이라고 가족들도 희망을 갖습니다. 살아나시겠는데? 라는 3번입니다. 의사는 명효에게 병인의 증상이 나아질 수 있으려고 안심시키며 명호에게 병인의 증상이 나아질 것을 안심시키며 퇴원을 허락한다. 안심시키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희망 없습니다. 집에 데리고 가세요. 집에서 임종을 맞도록 하세요. 그래서 퇴원을 한 건 결국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과수댁은 명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형편을 생각해서 화장을 한 후 3일장을 치르기를 원하는 게 과수댁이 아니죠. 됐죠? 답은 그래서 3번이 답이었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은 학생들이 대체로 보면 선택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오답률이 높은 문제입니다. 1940년대 창작된 임종은 죽음의 의미를 인물의 내적 고민과 방황의 절정에서 벗어나는 이상적인 방법으로 미화시키지 않습니다. 됐죠? 결국 옛날에는 여러분 죽음을 미화시킨 작품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 염상섭의 임종은 한 인물의 죽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전통적, 종교적, 현실적 가치 등이 혼재하는 인물의 다양한 반응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주의 작가라는 거예요. 사실주의 작품입니다. 그럼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작품의 특징을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죽음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다뤘지만 염상섭은 사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걸 보고 과수댁이 교회 사람이 하라는 대로 성수를 뿌리면서 의식을 치르는 건 종교적인 행위죠. 그죠? 근데 결국 이 작품은 종교적인 가치, 현실적인 가치, 전통적인 가치가 혼재되어 있는 작품이라는 겁니다. 이해된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현실적이죠. 그리고 종교적인 행사도 하죠. 행위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전통적인 장례 절차도 들어있죠. 이것들이 다 뒤죽박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수댁이 교회 사람의 말대로 성수를 뿌리는 건 일단 종교적인 행위고 병인이 사망 이후 주변 사람들이 먼저 장비와 찰싹을 걱정하는 모습이 무슨 적이죠? 현실적이죠. 아주 현실적인 문제. 그 다음에 뒤에 학생 3은 등단인물들이 제사나 5일장이 치를지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걸 보면 이걸 의논을 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전통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는 되지 못합니다. 이제 전통적 가치, 종교적 가치, 현실적 가치가 이제 혼재돼서 서로들 갈등하는 거지. 알았죠? 이 전통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왜? 아니 전통적 가치를 중시하면 제사나 5일장을 하면 되죠. 근데 이걸 해야 되냐 이걸 해야 되냐라고 의논을 한다는 건 더 이상 전통적 가치가 보편적 가치는 되지 못한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 4번 선택지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오답을 하게 하는 선택지죠. 병인이 주사약이나 약에 집착하는 모습은 죽음을 자신의 내적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 이게 아까 뭐라 그랬죠? 염상섭의 임종 이전의 소설들, 즉 이상적으로 그린 소설들의 특징이지. 됐죠? 그러면 주사약이나 약에 집착하는 모습을 통해 죽음을 자신의 내적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럼 결국 여러분 양병철이가 죽음을 앞두고서 그래 이런 내적 고민이나 고통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그래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여야 돼. 자식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집착한다는 건 결국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고민을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고 주사약을 통해서 더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혼동하시면 안 돼. 죽음을 자신의 내적 고민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게 맞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거는 염상섭의 임종 이전의 소설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주사약을 또는 원하고 한약을 먹고 싶어 한다는 건 아직도 더 살고 싶은 거지 자기의 고민을 죽음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밑에 젊은 축들이 화장이든 매장이든 상관없다고 한 건 어떻게 보면 인정머리가 없는 거죠. 순거리는 공동체의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 근데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는 집단의 모습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틀렸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전통적 가치가 존중받지 못한 이미 무너진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가까운 사람이 죽었는데 아니 매장이든 화장이든 무슨 상관이야, 죽은 다음에. 이 말은 그냥 건성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매정하게. 진정으로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결국 전통적 가치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 현실 때문에 사람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답이 되게 됩니다. 이 41번 문제가 사실 2점짜리 문제인데 앞에 있는 3점짜리보다 더 오답률이 높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선택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됐습니다. 자, 임종의 해설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은 수험생들이나 학생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여러분들 이해를 위해서 천천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그리고 염상섭의 작품은 중요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해설 동영상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는다고 고생했습니다.